최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처리를 두고요. 여야가 이게 대립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 신문을 다 도배를 했습니다. 애꿎은 민생 법안까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끝까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 아닌지 뭐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예요. 계류 법안이 상당수가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왜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또 법사위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 자체가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본회의에. 현재 어떤 법안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구하라법, 그러니까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친부모가 이 자녀의 유산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 법안, 또 모성보호 3법, 뭐 이거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K칩스법,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 세액 공제율을 좀 높이는 이런 방안들. 사실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어렵지만 상당수 이제 공감대를 이뤘던 법안인데 김대섭 당선인님, 네. 이런 법안들, 민생 법안들까지도 좀 애꿎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물론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을 했어도 부결을 하면 되는 일이지만 나머지 민생 법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도 되는 일 같거든요. 물론 의석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 속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법안과 함께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다른 법안들을 이렇게 저희가 협상대에 올려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법안들이고 민생 현안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통과시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연금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모수개혁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거든요. 자칫 저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이 작은 개혁인 모수개혁에만 덜컥 합의를 다 해놓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산을 만났을 때 동력이 떨어질 것도 저는 약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2대 국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책임성을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동력을 가지고 연금개혁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 온도는 조금 제가 다르게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민생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지섭 당선인도 얘기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이슈로 떠오른 이 연금 개혁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19개월을 논의했는데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선웅 행정관님, 지금 보면은 13명의 이 특위위원 중에 7명이 낙천을 하게 되면서 새로 또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위 만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를 모른다. 그럼 이 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맞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21대도 어렵게 특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합의안 도출해가지고 어쨌든 22대 연금 특위니까 21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고 순리인데 이것을 굳이 22대 국회로 넘겨야 되느냐. 또 22대 국회에서 또 특위 구성하고 또 여야 또 합의하고 도출하는데 최소 뭐 1년 반 정도 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이제 뭐 우려가 나오는 게 지방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막 반대가 심할 이런 법안들을 과연 그때 선거 앞두고 국회가 정치권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근데 이제 김재섭 당선인 말 중에 그동안에 여당이 이야기한 것 중에 다 이해가 안 됐는데 뭐 하나 약간 일리적인 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모수개혁이나 구조개혁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데 첫 번째 거를 해버리면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로 이루어낸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어쨌든 어렵지만 또 그리고 이게 불완전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야당이 협조하는 만큼 이렇게 통과됐으면 좋겠다. 연금개혁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여권에서는 이렇게 모수개혁하게 되면 진짜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한 정권에서 한 사안을 두고 개혁을 두 번이나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적들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못 받겠다. 야당이 안을 못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요.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연금 개혁을 처리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합니다. 왜 미뤄야 합니까?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께 네. 여쭤볼게요. 이제 다음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실 텐데 네. 진짜 지금 여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히 모수개혁 받다가 정말 중요한 구조개혁 못하게 될까 봐 못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야당 멤버로서 진짜 구조개혁까지도 하실 의향 있으신 겁니까? 국민연금 개혁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모든 법안을 통틀어서라도 이거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될 만큼 연금 개혁은 중요하거든요. 저는 김재섭 당선인의 이야기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모수 개혁이라도 21대에서 끝내놔야 그다음에 구조개혁을 22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번에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법안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해놓지 않으면 22대에서는 뭐 대화하다가 1년, 정말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 대선 넘어가기 때문에 22대에서 누가 이 연금개혁을 확실하게 총대를 메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온 모수 개혁안을 수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하자고 주장하신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번에 사실 끝나가는 국회에서 이 모수 개혁안만이라도 받아서 정말로 힘든 것에 한 발이라도 뛰자라는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여야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설 저희가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당이 맞냐? 오늘 조간 사설에는 이런 내용들이 떴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이다. 어느 당이 어느 쪽이 여당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이렇게 사설로 쓴 매체가 있었고 또 다른 매체 정책 주도권을 잃고 허둥지둥 국민의힘이 여당이 맞느냐 뭐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런 어떤 사설을 통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특히 이제 중앙일보가 허둥지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허둥지둥 지리멸렬 이 표현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금개혁 같은 것도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꺼낸 거 아닙니까? 투기를 다 제쳐둬버리고.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개혁의 선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투기 통해서 모수개혁을 하고 가자라고 해서 합의를 하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죠. 아하. 그런데 본인의 정치의 의도로서 이제 뭐 21대 국회 거의 끝나가는데 자기가 주도한 것처럼 팍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부랄지 국민의힘에서는 받기 어려운 입장이죠. 왜냐하면 구조개혁과 연관돼 있을 뿐이 아니라 연금개혁은요 엄청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마치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마치 이재명 대표가 풀어버린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이 엄청난 정치적인 정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좀 불가피한데 그럴지언정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계속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 해놔도 반대이기 때문에 입법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모수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랑 국민의힘에서 치고 나가야죠. 이건 우리가 뭐 1% 정도 양보하겠다. 같이 가자 그래야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한 발 늦은 거고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방어하기가 급급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 민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밀어붙여야죠. 근데 아직 지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심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대표가 선출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이랄지 정부를 보면 아무도 어떤 뚜렷한 리더 아니면 정치 이슈의 파이팅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집권당으로서 앞으로 국가를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욕먹는 일입니다.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되든 결국에는 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수혜를 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욕먹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욕먹더라도 연금개혁은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하나도 못할 바에는 모수개혁이라도 빨리 꺼내서 하나라도 이뤄내고 그다음에 구조개혁으로 가는 것이 첫 발을 띄는 것이다라고 해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국민의힘의 안에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환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정략적인 뭐 그런 거 없다.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라는 이런 야당의 입장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여권에 대해서 준엄한 이 회초리를 휘두르신 우리 김강산 변호사님의 의견까지도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됩니다. 채널A와 계속 함께해 주시죠.